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 SUV 아이오닉 5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미국 IRA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양산을 본격화하며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 덕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돼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2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 SUV 아이오닉 5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 명단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이외의 모든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킨 덕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 SUV 아이오닉 5가 미국 IRA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일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앞서 1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아이오닉 5가 약 3개월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현대차 가운데선 아이오닉 5만 명단에 등재돼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다시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 오른 건 미국 내 현지 생산과 그의 다른 조건들을 맞춘 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이오닉 5 양산을 본격화했습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에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전에 목록에서 제외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2023년 3월부터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 중으로 현지 생산 요건은 충족됐지만 부품과 광물 원산지 요건은 올 2분기 이후에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는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아이오닉 9 역시 이달부터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양산을 시작한 만큼 이외 보조금 지원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향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의 EV6와 EV9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 중으로 연초부터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돼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정보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본계약을 맺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시공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인데다 내륙 원전 수출로는 첫 진출입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 유럽 대륙에 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U 수준의 규제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상태에서 건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원전에 들어가는 증기터빈 등 2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제공한다는 계획. 이로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자회사를 통한 체코 간 파트너십 강화와 해외 수출망 확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내륙 원전을 만든 경험이 있는 미국, 프랑스와 경쟁에 따낸 수주란 점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향후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SK텔레콤이 당분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합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우선해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도 추진하는데 해킹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정보로 유심 해킹 공포가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며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에도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합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은 고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유심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이 기간 발생하는 매장의 영업 손실은 SK텔레콤이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KT와 LGU 플러스 기기도 함께 판매하는 판매점의 경우 신규 모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심보호 서비스도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아직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입니다. 현재까지 1,400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했고 850만 명이 남은 상황인데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순차적으로 가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와 관련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유 대표는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 법무검토 등이 끝나면 판단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유심 교체 물량인데 이달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정보로 유심 해킹 공포가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며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유의해야 한다며 발신자명과 발신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 2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는데요. 연이은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 해킹 공격으로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몬은 오늘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2,473건.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알바몬은 덧붙였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인크루트에서도 지난 1월 19일에서 2월 4일에 걸쳐 회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에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력서를 올리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는 만큼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명의 도용, 원치 않는 광고 마케팅 연락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노출된 만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이나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알바몬은 피해 복구에 나선 상황. 알바몬 측은 현재 상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입 경로를 비롯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전용 문의 창구를 신설했고 피해 대상자 보상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개별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온 국민이 정보 유출 포비아에 빠진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도 제도 정비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1,600만 명에 달하는 코인 유권자의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정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양당 모두 경쟁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거래소 일은행 규제 완화, 가상자산 ETF 허용, 토큰 증권 발행 기반 마련 등 시장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세 시점 유예와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ETF와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도입,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법제화를 공약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방향의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앞서 이 후보는 조기 대선용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에 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를 영입하며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1,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층은 30, 4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고령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주요 유권자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요식업계 흥행 보증 수표였던 백종원 대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역시 각종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까지 불거지자 가맹점 로열티 3개월 면제 등 상생 지원책을 내놓으며 악화한 주주들의 민심을 돌려보고자 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증시에 상장한 더본코리아. 공모가 뻥튀기와 오너 리스크에 이어 여러 법적, 사회적 책임 위반으로 홍역을 앓으면서 상장일 64,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 26,950원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흑백 요리사 슈퍼스타 브랜드 값이 붙었던 만큼 주가는 우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흠결의 브랜드 값은 오히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상황.
공모가 산정 당시 회사의 수입원이 아닌 미래 사업 기준으로 가치를 책정했으며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 종합식품기업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높게 책정했음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가액을 올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반년이 흐른 현재 주주들은 실망감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백종원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큰 것. 실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각각 더본코리아 주식을 산 투자자의 99.9%, 99.4%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휴 직후부터 총 발행 주식 가운데 33.02%에 대한 주식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됩니다. 상당 부분 최대 주주 백종원 대표의 지분으로 대량 매물이 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은 낮지만 주가가 단기간 내 급락한 상황에서 불거진 오버행 이슈로 주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악재입니다. 끊이지 않는 가맹점주와 이해상충 논란에 50억 원 규모의 주주 달래기용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오늘도 하락 마감하며 주주들의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JC파트너스와 공동 소유 중인 JC 에비에이션 제1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을 타이어뱅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각에선 소노인터내셔널이 에어프레미아 인수 후 티웨이 항공과의 합병을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소노 측은 티웨이 항공에 집중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JCSPC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량을 타이어뱅크 측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주당 1,900원의 가격으로 JCSPC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지분 전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명 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JC파트너스는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양측 모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매각을 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오는 9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이번 거래를 계기로 항공 부분 사업 구조를 재정비한다는 방침, 일각에선 소노인터내셔널이 에어프레미아 인수 후 티웨이 항공과의 합병을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소노 측은 티웨이 항공의 항공 운영 안정화와 장기적 성장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와 아시아뿐 아니라 파리,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엔 밴쿠버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미주 노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자사의 국내외 호텔 리조트 인프라를 연계한 다양한 시너지 창출 전략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노 측은 티웨이 항공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변화가 빠른 항공시장에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여은입니다. 전통과 현대, 국악과 기술이 어우러진 한국 대표 전통문화축제 남원춘향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95회를 맞은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전북 남원 강활루원과 요천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국악의 본 고장 남원에서 소리를 테마로 제95회 춘향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소리와 기술을 융합해 7일 동안 100여 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축제엔 117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고 올해는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행사장을 넓혀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국내외 38명이 본선에 올라 최종 선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남원 시립국악단과 지역 소리꾼들이 무대에 올라 소리를 주제로 한 개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K-윌, 황가람, 송소희 등이 무대를 꾸며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엔 효린, 폴킴, 10cm, 최백호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도 확대됐습니다. 발광난장 대동 길놀이는
23개 읍면동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해 도심 곳곳에서 춘향전의 명장면을 퍼레이드 형식으로 연출합니다. 지역축제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남원 시민의 5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대동길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춘향제는 먹과 흉을 듬뿍 담아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춘향제의 멋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00회 춘향제를 앞둔 남원시는 올해 행사를 계기로 국악 등 전통 문화를 현대와 융합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전북 최영입니다. 위클리비즈 고원입니다. GS25가 경동시장과 협업해 노포 감성을 담은 간편식을 선보입니다. 경동시장은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출시 제품은 총 4종으로 이번 시리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전통시장 트렌드에 착안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24일 흑돼지 두루치기 180g과 흑마늘 가브리살 보쌈 140g이 출시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양념 갈매기살 구이가 출시됐는데요. 이어 15일에는 소해막창을 직화로 구워 기름기를 쫙 빼낸 직화 소막창 구이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GS25는 앞으로도 전국시장 맛집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또 이번 상품 출시에 발맞춰 경동시장 내 LED 전광판, 5개 광고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경동시장만의 노포 감성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의 첫 하이볼을 출시했습니다. 지드래곤은 패션 브랜드 피스-1의 첫 주류 상품인 피스-1 하이볼을 내놨는데요. 지드래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기획하고 제작한 우주 콘셉트의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와인 애호가로 알려진 지드래곤의 취향을 반영한 와인 베이스의 생레몬 하이볼인데요. 알코올 도수 4.5%로 대중들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가는 제품입니다. 피스-1 글자를 유니크한 패턴으로 디자인한 상품의 패키지 역시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했고요. 피스-1의 상징인 데이지꽃 모양을 형상화한 생레몬 슬라이스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지드래곤이 평소 좋아하는 숫자 8에서 착안해 이번 하이볼은 초도 물량 88만 캔 한정 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패션을 선도했던 지드래곤이 이제는 주류까지 이끌지 주목됩니다.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1,000만 원도 받고. SPC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 레시피 공모전 2025 그레이맛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그레이맛 콘테스트는 올해 7회째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숭아야 그릭다, 너티야가 채택돼 출시됐는데요. 이번 그레이맛 콘테스트는 아이스크림 구성에 필요한 기본 플레이버, 리본, 토핑 등 3개의 조합이 제시되고요. 참여자가 이를 창의적으로 조합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기본 플레이버 51종, 리본 30종 등 지난해보다 37종이 많은 124종의 옵션이 제시되는데요. 참여는 베스킨라빈스 공식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레시피와 이름, 콘셉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콘테스트는 5월 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 시 상금 1,000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나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마트24가 배틀그라운드와 손잡고 유저들을 정조준합니다. 이마트24는 크래프톤의 대표 슈팅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와 컬래버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 맵, 이동수단 등 게임 속 다양한 요소를 살려 개발한 상품 10종을 선보입니다. 특히 게임 속 보급상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보급상자 나초 큐브 콤보, 게임의 대표 아이템 중 하나인 에너지 드링크의 실물 음료 제품 등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협업을 기념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상품 구입 후 받는 영수증 하단 쿠폰 번호를 배틀그라운드에 등록하면 각 상품에 매칭된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배틀그라운드 IP로 랩핑한 특별 점포 10곳을 운영하는 등 참여형 캠페인으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게임 속 필수 아이템 에너지 드링크,
과연 실제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비은행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동양 ABL 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금융지주의 동양 ABL 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통제 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 관리 계획 이행이 승인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2027년 말까지 이행 실태 관련 반기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연 1회 금융위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보험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 실태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금융위가 총 4차례에 걸쳐 안건 검토 소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